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자, 문장 위치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시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읽고 나서 예측해야 됩니다. 앞과 뒤의 내용이.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앞에 지시대명사 문장 연결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순서대로 봤을 때 제시문이 어디 들어갈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1, 2, 3, 4 읽다 보면 2번하고 3번 읽는데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이야. 그치? 갑자기 글에 비약이 생겨. 그때 답이 3번 되겠지. 그치? 네. 그렇게 글의 비약 관점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사건 발생 시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가볼게요.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however, the secretive inventor risks that an employee or contractor will disclose the proprietary information. 자, 만약에 없다면 되겠죠. 뭐가요? 특별한 법적 보호가 없다면 뭐에 대한? 자, trade secret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야? 영업 비밀이야. 기업 비밀이지. 기업 비밀. 기업만의 어떤 자기 기업만의 영업 비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업 비밀. 자, however가 나왔네요. 그죠? however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해석해야 되겠죠? 하지만 영업 비밀, 즉 기업 비밀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가 없다면 그 비밀스러운 그 발명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발명했으니까, 그죠? 내가 내 회사에서 뭔가를 발명했어. 그걸 발명가는 숨기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워하는 발명가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떤 리스크입니까? 직원과 또는 계약자가 그 독점 정보가 비밀이죠, 그죠? 영업 비밀이 아니야. 그 독점 정보를 disclose가 무슨 말이야? 누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뭐가 없다면? 예, 이 영업 비밀에 대한 어떤 법적 보호가 없다면 말이야, 그죠? 항상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Trade Secret Law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영업 비밀법입니다. 영업 비밀법 또는 뭐 기업 비밀법. 이것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면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조장하고 혁신을 키우는,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it accomplishes this objective in a very different manner than patent protection. 이때 이시 누굴까요? 이때 있은 바로 영업 비밀법입니다. 영업 비밀법은 이 목적을 달성하지만 이 목적이 뭐야? 혁신을 촉진시키는 거죠. 혁신을 많이 조장하는 거죠. 그죠? 네, 혁신을 많이 부추기는 거죠. 혁신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촉진시키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달성하냐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자, 여러분들 different 다음에 than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different than 하면요. 뭐와 다른 뜻이야. 뭐와 다른. 그러니까 패턴트가 특허죠. 특허 보호. 특허법 있잖아, 특허법. 그치? 이 특허 보호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뭐가요? 기업 비밀법이. 그죠? 네, 영업 비밀법이. 네, 특허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쵸? 이 혁신을 촉진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됐죠? 네. notwithstanding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despite입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뜻이거든요. 그러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입니다. 특허를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특허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혁신가들은 prefer to protect. 자, 보호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들의 혁신을 뭘 통해서? secrecy. secrecy가 뭐야? 특허를 통해서,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비밀 유지법. 그러니까 기업 비밀이죠. 영업 비밀을 통해서 그들의 혁신을 보호하는 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특허법에 의지하기보다는 기업 비밀법, 그죠? 영업 비밀법을 통해서 자기 혁신을 보호하기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되나? 다음. they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명사가 뜨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실
밝혀라고 했습니다.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들? 누구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해석해봐야 됩니다. 누구죠? 네, many innovator입니다. 그렇죠? innovators. 많은 혁신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뭘 믿냐면 the constant delay of seeking a patent, 어떤 특허를 추구하고, 특허를 추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특허를 찾는 데 있어서, 그죠? 특허를 추구하는 그 비용이 있잖아. 어? 특허 절차를 밟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특허를 밟다 보면 또 연기가 되고 막 시간이 딜레이 된단 말이야. 지연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또는 또 나오죠. 또는 that이죠. 이렇게 명사절 조폭사 believe의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secrecy. 이 비밀 유지법, 다시 말해서 영업 비밀, 이것이 더 잘 보호한다는 거죠. 그들의 투자를, 그죠?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또 뭐하니? increases their profit. 그들의 이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 받는 것보다는 기업 비밀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믿고 있다. 또한 믿는다. 또한 첨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믿는다. 앞에 믿는 나오니까 또한 믿는다. 잘 연결되죠? 또한 믿어요. 뭘 믿냐면 the invention, 그 발명품이 can be utilized, 가장 잘 이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of a longer period of time.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쵸? 예, 그 발명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발명품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보다? 어떤 특허가 허용해 주는 것보다도 그치? 더 긴 시간 동안 이용될 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Once the idea is released, it will be free as the air under the background norms of free market economy. once 다음에 있죠. onc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뭐뭐 한다면 뜻이야. 그죠? 일단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플러스 명사 왔어요. 그 아이디어가 밖으로 어떻게 돼요? 노출되게 되면 이 말이죠. release가 뭔가를 풀어내다, 방출하다 뜻이니까 그 아이디어가 밖으로 새게 되면, 그죠? 밖으로 유출되게 되면 그 아이디어, 이 뜻이 누구죠?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는 뭐야? 공짜가 된다는 거죠. 뭐처럼? 공기처럼. 공기가 공짜잖아, 그지? 공기처럼 공짜가 될 것이다. 어디 아래에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배경 규범 아래에서 그냥 공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여러분들 보세요. 3번 내용하고 4번 내용에 좀 뭔가 비약이 생기고 있죠. 3번 내용까지 무슨 내용이야? 이 secrecy, 그죠? 이 secrecy, 아까 나왔던 trade secret law죠. 네, 이게 바로 아까 뭐였죠, 여러분들? 영업 비밀법. 영업 비밀법이 특허법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보통 이제 혁신가들이. 그래서 secrecy의 장점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뭔가 반전도 없는데 갑자기 뭐야? 이 아이디어가 공짜가 될 것이다. 공기처럼. 어때요? 비약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대조가 들어가야 되겠다. 반전 들어가야 돼, 반전. 그래서 이 자리에 가보세요. 이 자리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지만 그 영업 비밀법이 좋은데 하지만 이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그렇죠? 네, 이 비밀스러워 하는 이 발명가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위험? 직원이나 어떤 계약자가 그 독점 정보를 누설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독점 정보를 누설한다라고 했는데 그 독점 정보를 뭐라고 paraphrasing 했나요? 여기 보면은 the idea, 그죠? the idea라는 말로 paraphrase 했습니다. 그 독점 정보가 그 아이디어죠. 이 아이디어가 밖으로 새게 되면 그건 공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Such a predicament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곤경이죠. 그러한 공경이 이런 뜻이죠. 그럼 그러한 공경이 나왔으니까 such 플러스 무슨 구조야? 여러분들 such 플러스 명사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such 플러스 명사 구조 나왔다는 것은 이글 앞에 뭐야? 명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러한 공경이 났으니까 이글 앞에는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 자기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그 뭡니까? 영업 비밀이 밖으로 새버리면 그게 공짜가 돼버리잖아요. 그지? 그 아이디어가. 그럼 그게 공경이죠. 그래서 답은 뭐야? 네, 요 4번 내용 맞죠. 그죠? 그러한 공경은 아마도 lead, 이끌 것이다는 얘기죠. lead 목적어
to 부정사. 시작. lead 목적어 to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적어죠? lead 목적어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 목적어에게 to하도록 이끌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ing는 뭐야? 이렇게 꾸미는 현재 분사가 되겠지. 그럼 연결해 볼까요? 그러한 공경은 모든 이 발명가들에게 어떤 발명가들이야? 추구하는 뭘 추구해요? rely upon secrecy. 비밀 유지법, 영업 비밀법. 영업 비밀법에 의지하는 그런 모든 발명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끔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In inordinate, 과도한 양의 어떤 자원을, 과도한 양의 자원을 spend도 어떻게 해요? spend 목적어 ing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nd ing죠. and ing. 뭐뭐를 어디에 소비하다 뜻이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엄청난 양의 자원을, 이 자원이라면 어떻게 돼요? 뭐 시간도 될 거고 돈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자원을 어디에 투자한다고? 높은, 그리고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펜스,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데 많은 과도한 어떤 그 자원을 소비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어디 주변에? 그들의 연구시설 주변에. 그죠? 울타리 만드는 거야. 아무도 못 지나가고, 그 통과 못 하고. 그죠? 담 넘을 수도 없는 그 울타리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상당히 뭡니까? 사람들의 수를 제한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수입니까? With access to the proprietary information. 그러니까 그 독점 정보의 접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제약을 하는데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을 소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되나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들? 그래서 대명사 정체 밝히고 문장 연결을 보시고 이 보라색들은 여러분들 잘 챙겨둬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빨리. 네, 자 문장 삽입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보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시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함께 예측합니다. 그다음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그죠? 이제 문장 연결어 나오면 자 앞뒤 의심하시고 지시대명사 정체 밝히죠? 그리고 사건 발생 순서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제시문에 바로 but이 나오네요. 하지만 하면서 반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적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플러스 명사죠. 더 플러스 명사입니다. 그 문화적 동물 누굴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 동물 그 인간이겠네. 인간. 그렇지? 자, 하지만 그 문화적 동물은 tune into 요거 수거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tune into가 뭐죠? 밑에 나오네요. 어디에 맞추다 뜻이죠. 맞추는 겁니다. 어디에? 자기 사회에 맞춘다. 그러니까 문화적 동물은요. 그 문화적 동물은 사회에 맞춰요. 자기 사회에 맞춥니다. 그리고 as 뭐함에 따라서 그 사회의 기준이 해마다 또는 세기마다 바뀜에 따라서 사회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각 개인은 배운다는 거죠. 뭘? 원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뭘 원해요? 현재 signified good life 좋은 삶을 나타내는 모든 것.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삶인지 좋은 삶이라고 여겨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세월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죠? 그 현재 뭐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죠. 현재 좋은 삶을 signify가 의미하다 뜻이죠. 좋은 삶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알겠죠? 그게 바로 문화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가볼게요. The power of social comparison. 이 중요한 단어죠. social comparison. 이게 뭐죠? 사회적 비교입니다. 사회적 비교. 네, 사회적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social comparison. 사회적 비교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죠? 저 친구는 3등급, 이 친구는 1등급. 그죠? 항상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애를 비교하는 애도 있지만 자기보다 항상 잘하는 애만 비교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나 이 정도 살면 돼. 그런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야, 나 저 정도까지 살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항상 비교한단 말이야, 남과. 그걸 우리 social comparison이라고 해요. social comparison의 힘은 뭡니까?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디? 인간의 동기에서. 그렇죠? 어떤 뭔가 남과 비교를 해야만 이제 자극이 생기는 거지. 비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인간의 동기에서. cultural animals, 문화적 동물들은요, 그들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뭐에 의해서 설정합니까? By what others and their community want. 그들 지역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관찰하고 저 사람들은 저 정도 목표네? 그럼 거기에 자극받아서 나도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Social comparison입니다. If nature had programmed,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돼요?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어떤 자연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프로그래마 시켰었더라면 뜻이죠. 뭐 하도록? 프로그램, 목적어, 투동사. 누구에게 뭐 하도록? 네, 프로그래마 시키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자연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merely, 단지 그냥 뭐 먹을 거나 찾고 잠잘 곳이나 찾고 shelter, 그죠? 그리고 또 사람만 찾고 어떤 사람? with whom to live. 함께 살 사람, 그죠?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그 정도. 그러니까 먹는 거, 또 잠자는 곳, 그 다음에 함께 살 사람. 요 정도만, 그치? 찾도록 우리 몸이, 우리 인간의 정신이 프로그래마 되었었더라면 이 말이겠죠? 사람들은 아마도, 우대 PP죠? 아마도 욕구가 없었을 것이다. 이 부정어죠? 어떤 욕구입니까? 방법을 찾을 욕구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방법을 찾을 욕구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뭐 먹을 거 있고 잠잘 곳 있고 함께 살 사람이 있으면 됐지 뭐 그런 거 뭐 있어. 욕심이 없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삶을 더 사회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을 찾을 의욕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뜻이죠. 일단 뭐 한다면 일단 once 다음에 조동사 일단 뭐뭐 한다면 뜻이죠. 일단 그들의 기본적인 어떤 본성적인 목표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음식, 쉘터, 서먼 이것이 충족이 된다면 삶을 더 호전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찾을 의욕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만약 그랬더라면 오케이? 좋습니다. What is a luxury for one generation such as cable television or second car is considered a necessity in the next gener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요. 갑자기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What is the next luxury 나오죠? 자, luxury인 것은 뜻이죠. 한 세대의 럭셔리인 것은 쟤 럭셔리한데 한 세대 가령 어떤 겁니까? 쟤들 집에 케이블 TV 있고 그 다음에 세컨 카가 있네. 쟤 되게 럭셔리하다. 잘 산다. 이렇게 여겨진 것이 자 어떻게 여겨진다? 다음 세대에서는 필수품. 뭐 케이블 TV 있고 세컨 카 있는 게 뭐가 럭셔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형들, 요 내용은 형들 어때요? 요 앞에 2번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흐름이 끊기잖아. 제시문 봐라. 제시문 뭐 있어? 하지만 그 문화적 동물, 즉 인간을 말하죠. 인간은요. 자기 사회에 어떻게 맞추어서 사회의 기준이 해마다 또는 세기마다 바뀌게 되면 각 개인은 좋은 삶을 현재 좋은 삶을 나타내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된 예가 뭐야? 방금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 그러니까 해마다 또는 세기마다 기준이 바뀌면 그 각 개인의 공동체, 각 개인도 바뀐다는 거지. 수준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문화적 동물은 자기 사회에 맞춘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는 럭셔리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TV가 있다든지 세컨 카가 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돼? 저 집 잘 산다. 그죠? 뭐 TV 없던 시대에 TV가 자기 마을에 한 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그 집 부자 아니야, 그지? 지금 TV 자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지? 그렇죠? 예, 지금은 necessity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됐죠, 여러분들?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the shifting standards of happiness. 행복이라고 하는 그냥 변하는 기준입니다. 행복의 변화하는 기준. 그 행복이 기준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지? 그 기준이 달려 있어요. 어디에 의지하냐면 human motivational plasticity. 인간의 동기부여 가소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인간의 여기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가소성. 그런데 가소성이라고 하는 단어 수능에 몇 번 나왔습니다.
안 적어주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가소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Plasticity, 영양풀이. The quality of being able to be made into different shapes. 무슨 말이에요? 자,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는 속성이야. 이 플라스틱 어때요? 플라스틱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연하잖아요. 유연하지, 그죠? 쇠는 어때요? 쇠는 유연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플라스틱은 유연하잖아요. 가소성이라고 그래. 우리가 brain plasticity, 뇌 과소성이라는 거 있어요. 뇌도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죠.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형태가 바뀐다는 거지. 알겠죠? 형태가.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잖아. 근데 어떻게 돼?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돼? 몰랑몰랑해져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지? 그걸 뇌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동기부여 가소성이 무슨 말이야? 인간의 동기부여도 바뀐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알겠죠? 바뀐다는 거야. 무슨 말이니, 여러분들? 그게 동기부여, 그래서 가소성이랍니다. 동기부여가 맞죠? 옛날에는 나 TV 한 대, 자동차 한 대가 만족했어. 지금 어떻게 돼? 한 세 대는 필요할 것 같아, 그지? 세컨카가 세 대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응?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야, 동기부여가. 여러분도 바뀌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그죠? 영어 모의고사 5등급 받다가, 그죠? 나 3등급 받고 싶어. 그럼 3등급으로 동기부여 바뀌는 거지. 또 3등급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1등급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동기부여 가소성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인간의 동기부여 가소성이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변하는 기준은 이제 동기부여 가소성에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동기부여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 박고 있냐면은 항상 자신의 이웃을 따라잡고자 하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항상 남들하고 비교하는, 그죠? 비교 있잖아요. 비교. social comparison. 옆집 사람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냐, 그지? 어떤 집인가, 집안의 인테리어 어떻게 했느냐, 항상 그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웃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뿌리 박혀 있는 그 속성이 뭐냐면 인간의 동기부여 가소성이라는 겁니다. 됐죠? 네, 좋아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 Human Motivational Plasticity를 한번 기본 개념 정리를 위해서 정리했는데 이런 배경 지식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따로 준비한 것들은 꼭 배경 지식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능에 소재 변형으로 나온다. 그죠? 네. 무슨 말이겠죠? 네. 자, 그럼 이게 뭐라고요? 네, 뇌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 바뀐다는 거죠. 뭐예요? 뇌가 자신의 구조를 바꿔요. 그죠? 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뇌가 어디에 맞춰서? Response to environmental demands. 환경의 요구입니다. 주변 환경 요구에 따라서 뇌가 아주 유연하게 바뀐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Human Motivational Plasticity라고 한다.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The constant factor, 그 지속적인, 그렇죠? 네, 이 요인은 뭐냐면 문화적 동물들, 즉 인간을 말하죠. 문화적 동물들은 뭘 원한다고요? Keep up with their peers. 그들의 또래, 또래니까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자기의 또래를 따라잡고자 원한다. 이게 바로 끊임없는 요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정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 별표를 100개 박아 놓으시고, 자, 별표 100개 박아 놓으시고, 자, 소재 채택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바이. 네, 자, 문장 위치입니다. 자, 제시문 읽고 제시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지시대명사, 문장 연결로 확인하시고 사건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 upon closer analysis, however 나왔습니다. 자, 요거 대사죠. however, 하지만 했을 때 또 반전되고 있다, 그죠? 좀 더 가까이 분석해 보면 뜻이죠. 좀 더 가까이 분석해 보면 뜻이니까 이 글 앞에 뭐 나왔겠어?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분석해 보면 we realize that,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뭘? The object. 또 보니까 더 플러스 명사 구조 나오네, 그죠? 그 물체가 나왔으니까 앞에 어떤 물체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체는 나뭇가지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나뭇가지야? Small tree. 조그만 나무에서 떨어진, 그죠? 나뭇가지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당신은 그냥 당신 가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건 발생으로 어디 올까요? 가보겠습니다. Joseph Dooms, American neuroscientist입니다. 자, 미국의 한 신경과학자 조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암시합니다. 자, 뭘 넌지시 알려줍니까? 인간은 have not conscious danger detector. 자,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죠? 무의식적인 자, 이 위험 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잠재적인 위험 감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 감지기가 어떻게 해요? size up, size up 한다는 것은 평가하다 뜻이죠? 평가하다. 이 감지기가 있어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위험 감지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 감지기가 뭘 평가하냐면 incoming information, 다가오는 정보를 평가한다는 거야. 그죠? 뭐 하기 전에? 그 있으면 뭘까요? 다가오는 정보죠. 그 다가오는 정보가 우리의 의식적, 그죠? 의식적인 차원으로, 의식 세계로 흘러 들어오기 전에 다가오는 정보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단 뭡니까? 다가오는 정보를 빨리 빠른 속도로 감지한다는 거야. 평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있은 누굴까요? 이때 있은 바로 여기 나오는 위험 감지기죠.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위험 감지기가 결정을 한다면 뭘 결정합니까, 여러분들? The information is threatening. 그 정보는 위협적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it triggers a fear response. 이때 있으면 뭘까요? 그 감지기는 뭐냐? 두려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trigger라고 하는 것은 뭐야? 뭔가를 불러일으키다는 뜻으로서 cause라는 뜻이죠. 뭔가를 불러일으키다. 오케이, 좋아. Because this non-conscious analysis is very fast. 자, 이 잠재의식적인 이 분석이죠. 이 무의식적인 분석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바로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때 그것이 뭘까요? 이 잠재의식적인 이 분석은 굉장히 어떻게 너무 빨리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허술합니다. 대충 허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ometimes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되니 여러분들? 오케이. 자, thus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결과 아닙니까? 결과, 그죠? 그럼 앞에 뭐 나와요, 여러분들? 원이 나오겠죠. 앞에 문장은 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It's good to have a secondary detailed processing system that can correct these mistakes. 이것은 가주어, 투야가 진주어 되겠죠? 자, 이렇게 좋겠다. 뭘? 2차적이고 세세한 처리 시스템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만 2차적인 거, 그죠? 아까 처음에는 잠재의식적으로 너무 빨리 판단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의식 세계에서 한 번 더 세세한 처리 과정을 취해야만이 이러한 실수를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these 플러스 명사 왔으니까 이 그래프는 뭐야? 명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와야 되겠죠. 이 실수들 나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 보이니? 요 실수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잘 연결됩니다. 그래서 2번 답이 아니에요. 계속합니다. Suppose, 근데 suppose나 모르겠어요. 예시라고 그랬죠. Suppose나 imagine. imagine. 근데 suppose나 imagine 나오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시라는 거 꼭 기억이 됩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문장이 뭐야? 주제문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you are on a hike, 하이킹을 가고 있어요. 하이킹을 하다가 갑자기 길고 아주 호리호리한 얇은 브라운, 갈색의 물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 In the middle of the path. 가는 길 도중에. 그렇죠? 이런 물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Your first thought.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바로 저 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생각이 뭐야? 잠재의식적인 신호 감지기지, 그지? 어떤 보고 저 뱀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너무 빨리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 잠재의식적인 판단은 뭐야? 위험 감지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뱀으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재빨리 멈춥니다. 뭘? With a sharp intake of breath. 굉장히 빠른 숨이죠. 호흡을 인테이크, 들이마시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멈춘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according to Dukes, you perform an initial crude analysis of the stick. 갑자기 5번 뒤에 뭐 나왔어? The stick 나오죠. 그 막대기. 그 막대기 나왔어요. 더 플러스 n 나왔으니까 그 막대기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막대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시문에 있잖아요. 제시문에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네. 그 물체는 다름 아닌 뭐야? branch, 나무 가지들라는 거야. 조그만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스틱이잖아요. 스틱. Right? 그럼 답은 뭐야? 5번 되는 거죠. 5번 되겠죠? 네. 사건 발생 순서로 봐서도 5번이에요. 그쵸? 네, 그 자세히 좀 더 한번 보니까 그 나뭇가지들하는 거야. 그래서 이 룩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처음에 약간 어설픈, 조잡한, 그죠? 디테일하지 못한 그런 분석을 그 나뭇가지에 대해서 잠재의식적으로, 그죠? 무의식적으로 그 나뭇가지를 아주 대충 허술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ollowed by가 뭐야? 그 다음이라는 뜻이야. 1차적으로는 대충 허술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고 의식적인 분석이 따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사물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바이. 네. 자, 문장 껴놓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인데, 자, 제시문 읽고 제시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예측하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함께 예측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자, 문장 연결어, 지시대명사, 그다음에 사건 발생 순서 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대이 나오는 내용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렇죠? 정체 밝혀야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2번에 보면요. on the contrary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장 연결인데 이렇습니다. on the contrary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같은 여러분들? instead. 그다음에 rather. 대신에라는 얘기죠. 네, 대신에 이 뜻입니다. 대신에 또는 그러기는커녕, 그렇죠? 그러기는커녕 이런 뜻이야. 자, 이 뜻이고 그다음에 instead와 rather 바꿀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세 단어 앞에는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부정어가 와야 돼요. 부정어가 온다는 거 또는 부정문이 온다는 거, 그다음에 부정적인 내용 있죠? 부정적인 내용. 그 부정적인 내용이 어떤 거야? 뭐 부정어는 뭐 not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not 같은 것이 부정문인데 그럼 부정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 거절하다, 거부하다, reject 뭐 이런 것도 거부하다. 그죠? 부정적인 개념이죠. 자, 그런 것이 나오면은 그쵸? 요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굉장히 역대 모의고사, 그쵸? 역대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이 동안의 리딩 스킬에서 강조를 정말 많이 했다. 별표 1000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 앞에는 부정문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문장 보세요, 여러분들. 부정문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제시문 볼까요? 제시문? 여기 있네. This isn't not to say. This isn't to say that. 됐습니다. This isn't 요 부정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답은 바로 2번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문제인데 이것은 순서 배열로 해서 수능장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구조는 출제 교수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름다운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 구조입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This isn't to say that. 자, that isn't to say that.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that 이하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양보의 느낌이야. 양보 의미야. 알겠죠? 잘 나와요, 여러분들? This isn't to say that. That isn't to say that.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양보 개념이라는 말이야. 알겠죠? 잘 챙겨야 됩니다. 가볼게요.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뭘? Lifelong learners, 평생 학습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뜻입니다. 됐죠? 가볼게요. How do we improve our problem solving skills?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우리의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뜻이죠. It first starts simply with an intrinsic desire to learn and to love the process of learning. 자, 그것은요. 그게 뭔데요?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먼저 시작됩니다. 단지 뭐와 함께 시작됩니까?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뭐와 함께 시작해야 돼요? intrinsic이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인 뜻이야. 내재적인, 본질적인 욕망이 있어야 돼. 무슨 욕망?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to love the process of learning. 학습의 과정을 즐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좋아하는 그러한 본질적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Lifelong learners too are frequently interdisciplinary thinkers. 자, 이 평생 학습자들 역시 이 사람들 역시 자주
interdisciplinary. 이 고3 단어에 엄청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온 단어라고요. 이 별표 100개 박아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interdisciplinary. 여러분들, disciplinary 하면요, disciplinary 하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훈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훈계, 귤 이런 뜻인데 여기 그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학문이야, 학문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죠. 네, 학문. 그 요거 형용사가 학문의 뜻이죠. 근데 인턴이야, interdisciplinary 하면요, 학문과 학문 간의 뜻이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학제 간의 뜻이 학제간. 다른 말로 여러 학문 분야가 서로 연결된 거. 그 이런 거죠. 뭐 과학자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인문학자와 같이 생각을 교환한다든지 또는 뭐 예술하는 사람하고 그죠? 아이디어를 교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interdisciplinary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평생 학습자들 역시 자주 뭡니까? 학제간 또는 뭐야? 여러 학문 분야가 연결된 관련된 그런 사상가들이다 뜻입니다. 자, 데이 나왔습니다. 데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lifelong learners가 되겠죠. 네, 한번 생각해 비교해봐요. 그들은 가치를 안다는 거죠. 뭐예요? 복잡성과 미묘함. 뭐예요? 다양한 개념들의 어떤 복잡함과 미묘함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C는요, 이해하다 뜻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분야, 음악이다. 음악만 알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치? 그림이다. 그림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이다. 수학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학문에 관심을 갖고, 그치? 그 다양한 개념들의 복잡성과 그 다음에 미묘함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거죠. 자, 뭐 하면서? 콤마인지 분사구문입니다. 이해하면서. 뭘 이해합니까? When ideas from one area, 한쪽 분야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다른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학 분야에 안 풀리는 문제를 음악 분야에서, 그죠? 미술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정신 분야에서, 정신과 psychology 분야에서 해결이 안 되던 것을 수학 분야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학제 간의 어떤 그 사상가들이 하는 거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학습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양보 개념, 그죠? 양보 개념이란 말이에요. 되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기는커녕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그들 마찬가지 누굽니까? lifelong learners 되죠. lifelong learners. 자, 그러기는커녕 그들은요, 상당히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뭘?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들의 지식이, 그죠? 어디에서 끝이 나고 또 그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한계점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 인식의 한계들이 또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언제? 협동이 요구될 때. 그치? 내 분야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협동이 요구될 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안내, 리드죠? 리드를 따르는 것이 최고일 때, 그죠? 최고일 때 어떤 자신의 어떤 자기 인지적인, 그죠? 자기 인식의 어떤 한계점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this 플러스 n 구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접근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이 접근 방법에서 lifelong learning,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can help us,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olve problem, 문제 해결을 하는데 in both 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lives, 우리 어떤 전문적인 삶이나 개인적 삶 모두에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t encourages us to improve ourselves, teaches us how things function, hints at what's possible, and most importantly, allows us to tune out and focus on what counts. 자, 그것은요, encourage 목적어 투동사죠. 목적어에게 투하도록 격려하는 뜻이니까 그것이 뭔데?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상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hint at, 암시해준다는 거죠. 무엇이 가능한지를 암시해준다는 거죠. 뭐가요? 평생 학습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 tune out 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tune out이 뭐냐면 이것은 주변 상황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걸 tune out이라고 그래요. 됐지? tune out.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lifelong learning이라는 거죠. 평생 학습이라는 겁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나왔는데 자, 됐죠? 답은 몇 번?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자, on the contrary나 instead, rather 앞에는 부정어나 또는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이. 네, 문장 삽입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을 읽고 앞에 뭐가 나왔을까? 또 뒤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사이에 지시대명사, 문장 연결, 사건 발생 순서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아주 크게 표시해놨죠. today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itial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이거 왜 여기다가 해놨을까요? 요것도 출제 교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의 단락도 단락 전개 방식입니다. 우리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들 우리 리딩 스킬 할 때 시간상의 대조다. 그죠? 시간상의 대조라고 얘기한 적 있죠? 요거 여러분들 수능의 단골 교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출제 교수들이 좋아하는 정말 달콤한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시간상의 대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전에라고 했어요. 예전에라는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오늘날이라는 날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킨다는 거죠. 알겠죠? 대조시킨다는 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그럼 여기 뭐? 여기 보면 처음에는 했잖아. 처음에. initially.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뜻이죠. 옛날에는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1번 찍으면 안 되지. 과거가 나오고 현재 나오는 건데.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자, 지금은 이렇다니까 옛날 얘기 쭉 하죠. 그죠? 이렇게 쭉 하잖아. 쭉. 시작 어떻게? 옛날 얘기니까 과거형. 그죠?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형. 그죠? 과거형.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현재 완료잖아.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도 포함되고 있죠. 그죠? 답은 5번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시간상의 대조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이하는 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배우지 말고. 알겠어요? 네. 자, 수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오케이. 자, 챙겨두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with mass media, 대중매체와 함께 세상이 has become less localized. 그러니까 localized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데 이게 국지적인 뜻이야. 국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데 occurring only within a small area. 오직 작은 지역 내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 국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매스미디어와 함께 세상이 좀 덜, 옛날보다 좀 덜 국지적이었다는 거죠. 좀 덜 국지적이었다. 그러니까 국지적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거잖아. 덜 국지적이 무슨 말이야?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덜 국지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우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겠죠. 옛날에는 굉장히 국지적이었다라는 얘기 하겠지, 그치? 근데 오늘날은요, 좀 덜 국지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We live in a world.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That has always been very diverse. 굉장히 다양했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In terms of,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뜻이죠? 뭐의 측면에서? 적응이라고 하는 적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뜻이죠. 적응, okay. Adaptations. 자, 어디에 대한 적응입니까? Adaptation to니까 both A and B입니다. Both A and B, A와 B 모두에서의 적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이 두 모두에 우리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했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존재해 왔습니다.
over many years of human evolution with limited conflict. 자, 많은 세월에 그렇죠? 인간의 진화와 함께는 진화 속에서 이런 다양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제한된 갈등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존재해 왔다는 거죠. 다양성이.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when conflict occurred, 갈등이 생겼을 때 it happened, 이 갈등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처음에는요, 갈등이 생겼는데 주로 이런 지역에서 생겼어요. 어떤 지역이죠? Where there was a competition, 경쟁이 존재하는 지역. For natural resources, 이 천년 자원이죠. 천연 자원 needed for the survival and functioning of particular societies. 그러니까 competition for은요, 뭐에 대한 경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연 자원에 대한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 천연 자원이 왜요? 요구되어지거든요. 뭘 위해서? 그들의 생존과 어떤 기능을 위해서. 그죠? 특정 사회가 생존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천연 자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뭐 석유가 필요하다든지 뭐. 그지? 거기에 대한 경쟁이 심한 그 지역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시시대는 어떻게 돼요? 원시시대는 뭐, 열매를 많이, 뭐 이쪽에 열매가 많이 있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죠? 또 뭐 동물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했겠지. 그 얘기입니다. 자,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한 예는 이것이 뭘까요? 방금 앞에 나왔던 거죠, 그죠? 네, 이것의 예는 바로 경쟁이었다. 어떤 경쟁이죠? Among the Plains Indians. 이 대평원 인디언들입니다, 그렇죠? 네, 플레인 인디언들 사이에서 경쟁이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 Territory, 영토를 얻기 위해서. 영토 빼앗으려고. 그 다음에 버플로죠, 이거? 네, 버플로를 얻기 위해서. 버플로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플레인 인디언 사이에서 경쟁이 있었던 거.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 예 맞죠? 다음 문장. The buffalo 나왔으니까 앞에 더 붙었죠? The buffalo roamed over the plains. 그 버플로가요, 그 대평원 위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causing conflict, 갈등이 생긴 거죠. Between tribes, 종족들 사이에서. 뭘 위해서? 어떤 영토를 위해서 또는 버플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종족끼리 싸움이 생겼다는 거죠. 왜? 이 버플로가 which was their main food, 그들의 주식이었다는 거야. 그치? 주식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플로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버플로를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치? 네, 그걸 위해 싸웠단 말이에요. 비록 these conflicts were often severe. 자, 비록 이런 갈등이 종종 심각했지만 they were highly localized. 자, 이 갈등은 이때가 누구죠? 이 갈등이 굉장히 종종 심각했지만 이 갈등은 상당히 어떻게 국지적이었다. 국지적. 그러니까 옛날은 국지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됐죠? 그럼 답은 뭐야? 5번 되겠죠. 이거 봐봐. 그러나 그죠?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뜻이겠죠. 근데 자, 우리가 아까 시간상의 대조에서 옛날이 나오고 오늘날 나오잖아요. 그치? 요 사이에 but이나 however를 넣어주면 좋은데 요즘 수능 문제에서는 but이나 however를 안 넣어준다 이 말이야. 그냥 시간 표시 오고 있죠. 뭐 과거,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사이에 but, however 안 주고도 여러분들은 그냥 문맥 속에서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에서는 하고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동사 시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날이니까 현재 완료 썼단 말이야. 현재 또는 현재 완료. 현재는 현재를 포함하고 있고 현재 완료도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나간 거지 이미.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죠.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그 결과 많은 문화권들이 with diverse values. 자,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들은 as with가 뭐야? 누구누구의 경우처럼. 누구 경우처럼? plain Indian의 경우처럼 많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많은 문화들이 have come into contact, 접촉을 해왔고 또 증가해 왔습니다. 뭘? 그 잠재력을 증가시켰다는 거죠. 뭘 위해서? 어떤 오해와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그렇죠? 이 잠재력을 그렇죠? 더 증가시켜 왔다는 겁니다. 대점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네, 바이. 네, 문장 삽입 부분입니다.
자, 제시문이 있고 제시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1번부터 5번 사이에 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 것인가? 그치? 자, 제시문의 앞뒤 예측한 다음에 1번부터 5번의 앞에 취시대명사 문장 연결어 그 다음에 사건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이 지문도 좋은 지문입니다. 충분히 그쵸? 소재를 연계시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별표 100개 박아 놓으시고 자, 올 수능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갑니다. Students want to know. 학생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고 또 빼앗기고 그쵸? 네, 빼앗기고 또 학교에서 제한을 받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학생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대가 누구겠어요? 학생들이겠죠, 그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빼앗기고 학교에서 제한받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Digital citizenship, digital leadership, big data, internet safety, and privacy are high on the list of discussions for media literacy educators. 여기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시민권, 디지털 리더십,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용어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디지털 시티즌십이 뭐야? 디지털 시민권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경식이 있어야만이 독해를 할 때 쫙쫙쫙 이해가 빨라요.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기술이라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 어떻게? 책임감을 갖고, responsibly, 그죠?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respectively, 그죠? 어떤 좀 존경심을 갖고, 그치? 안전하게, 또 책임감 있게, 뭐 어떤 예의를 갖추고 주변 뭐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쓴다든지, 그죠? 그러지 말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게 존경심을 갖고 그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디지털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정말 예의 바른 시민처럼 그죠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디지털 시민권이야. 그러면 디지털 리더십은 뭐야? 하나의 전략적 사용입니다. 한 회사가 디지털 자산과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기술들이죠. 네, 디지털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사용 방법이죠. 뭐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디지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 용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시라는 것은 이거 너무 잘 나오는 거지. 상식이야. 이건 상식이야. 리터러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느냐는 얘기니까 미디어 정보 해독력입니다. 그렇죠? 다시 미디어 정보 해독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미디어 정보를 주체성을 갖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알겠죠? 네.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디지털 시민권,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그리고 사생활 이런 것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어디? 우리 대화의 리스트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뭘 위해서? 미디어 정보 해독력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이 사람들에게서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교사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학교에서는 교사들이겠지, 그지? 자, 교사들은 걱정을 합니다. 뭐? 기술의 양에 의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술입니까?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기술이죠. 어떻게? On a regular basis.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기술의 양. 그죠? 뭐 핸드폰의 노출, 그 다음에 아이패드 노출, 뭐 SNS 노출 이런 거잖아. 이 기술 양에 그쵸? 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논쟁을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술 도구를 다뤄야 될지. 어디에서? 교실에서. 그죠? 맨날 핸드폰 걷는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실에서 그러한 기술 도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논쟁 중입니다.
자, 학교 관리자들이죠. administrators.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나 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죠. 학교 관리자들은 걱정하죠.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How much freedom?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주어야 되느냐? 누구한테? 교사한테. 그죠? grant는 주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담당 교사 선생님한테 그지? 얼마만큼의 자유를 줘야 될지 뭐에 대해서? When it comes to these platforms.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그 플랫폼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네, 이 플랫폼에 관해서 말이죠.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다 마찬가지죠. 이런 플랫폼에 관해서 학생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얼마만큼의 자유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as well as the questions 또 질문에 관해서 어떤 질문? involved in allowing students 학생들한테 그죠? 네,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인적 사용이나 또는 어떤 교육적 사용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도록 허용해 줘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러한 플랫폼에 관해서 선생님들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부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육 관리자들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Parents worry about how their children might be exploited on the internet. 부모님들 또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그렇죠? 어떻게 이용당할지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그죠? 어떻게 이용당할지에 대해서도 걱정한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뭡니까? 핸드폰 사용할까 봐요. 응? 그죠? 쓸데없는 곳에 그다음에 또 뭐야? 교육적 이용 말고 그죠? 또 아이패드 막 이상한 곳에 또 사용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한단 말이야. 4번 볼게요. 4번의 핵심 문제는 뭐냐? 대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의 나왔을 때 그냥 해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앞뒤 문맥도 살피지 않고 앞에 복수 있으니까 그냥 대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에도 초창기에 90년도에 벌써 나왔어요. 이렇게 대의를 가지고 장난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를 바뀐다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러면 대의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대의가 부모겠어요? 아니면 학생이겠어요? 학생. 여기서 여기 나오는 그죠? 이 학생이겠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이 제기합니다. 뭘? 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기술 선호를 따라잡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의가 부모일까요? 부모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제대로 쓰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해? 만약에 부모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이 제기합니다. 왜 교육이 부모 자신의 그죠? 네, 기술 선호를 따라잡지 못하는지를 이 제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부모는 핸드폰을 사용하기를 권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는 부모가 아니고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이 제기한다는 말이야. 왜 교육이 못 따라가느냐? 응?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기술 선호를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 제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왜 교사들과 교육 관리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느냐 뜻이죠. 어떤 가능성이죠? How they can become leaders with a technology. 그 학생들이 기술을 가지고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왜 교사나 관리자들은 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거죠. 이거 누구 입장입니까? 학생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4번 보면 앞에 보세요. 제시문에 뭐가 있습니까? 네. 학생들은 알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술 도구들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빼앗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한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알고 싶어 한다. 또 그들은 또 이 제기한다. 또 질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이러한 걱정거리들이죠. These concerns니까 these 플러스 명사니까 앞에 걱정거리들이 쭉 나열됐다. 이 걱정거리들이 lead back to classroom educators. 바로 교실 교육자 누구겠어요? 담당 선생님들 쪽으로 이런 걱정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 담당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Who must be conscious of all these issues. 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야. 이 모든 문제들을 알고 있죠.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하면서?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bring some perspective
to these conversations. 이러한 대화 속에 몇 가지 어떤 그 관점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이 모든 문제를 또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어디야? 어디? 네. day 앞에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Okay. Bye. 네, 자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 제시문 앞에 자 뭐가 나왔을까? 뒤에 뭐가 나올까? 예측하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보세요. instead라고 하는 문장 연결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자 유명하죠? 요 앞에는 자 rather라는 거 바꿀 수 있죠? 네, rather. 그지? 네. 또 on the contrary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앞에 무슨 문? 부정문이 온다 또는 부정 의미가 온다는 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힌트 될 수 있는 게 뭐야? 그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이 서치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바로 5번에는 this 플러스 명사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이다. 이 개념. 이 개념이라는데 이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정체 밝혀야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죠. thus 나왔으니까 결과입니다. 앞에 나오면 원인 되겠죠. 원인, 결과, 인과관계 구조입니다. 자, 그러므로 수백 년 동안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be associated with 하면 뭐와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이에요, 신. divine이라는 것은 뭐야? 신적인 것, 신입니다. God. 신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에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뭐와 대조적으로? as opposed to 수고입니다. 인간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과는 대조적으로 신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신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 앞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네, 이 앞에는 자 수백 년 그러므로 수백 년 동안의 창의성은 신과 관련이 있었다. 인간과 반대로 대조적으로 뜻이죠. 가보겠습니다. A great example of why history matters, especially old histories, is offered by taking a close look at the word creativity itself. 아주 멋진 예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역사가 왜 중요하죠? 특히 오래된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제공됩니다. 뭐에 의해서?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뭘? 창의성이란 단어 그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좋은 예가 생긴다.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죠? 좋은 예가 생긴다. The term's etymological roots take us back to the Latin verb crea, which meant bringing something forth, making or producing something. 그 용어가 누굽니까? 그 용어가 창의성이죠.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의 etymological roots가 무슨 말이야? 어원. 이 어원을 보면은 그 어원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라틴 단어의 동사 creare라는 단어 쪽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창의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create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create가 뭐냐? Which meant bring something forth. 뭔가를 제시한다. 뭔가를 제시한다는 걸 의미했다는 거죠. 즉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create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의 어원은 create. 다시 말해서 뭔가를 만들고 생산한다는 것에 어원에 있다는 거죠. 어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was not applied to human creativity. 인간의 창의성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왔던 이 개념, 그렇죠? 이 create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창의성에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 동안? 수세기 동안에 인간의 창의성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단어였다. 대신에 여기 앞에 뭐 있어요? 부정문 있잖아요, 그지? not 있잖아요. not 있으니까 instead가 맞죠, 그죠? 대신에 이 creation이라는 단어는 was associated with God. 바로 이 창의성이다, 이 창조다라는 단어는 바로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 바로 신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generative powers of nature, 이 자연의 생성 능력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하고는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Different terms. 근데 앞에 나왔던 아까 뭐랬어? 나왔던 단어가 뭐야? 이 create라는 단어와 다른 용어들, 즉
ARS, hours, 그 다음에 artist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오늘날의 아트란 개념이죠. 이 아트란 개념과 좀 더 유사한 arts, artist 이 두 단어가 바로 인간의 형태, 어떤 형태죠? Making, both technical and artistic. 그러니까 기술적이든 아니면 예술적이든 간에 뭔가를 만드는, 인간의 만드는 형태, 인간이 뭔가를 만드는 형태에 적용된 것은 arts와 artist란 단어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오히려 아트란 단어하고 개념이 오늘날 유사했다는 거지. 됐지? 오케이. 그처럼 그와 같이 the earliest certain century 13세기 초반에 uses of create 이 create란 단어의 사용은 were in the passive past participle. 이 passive는 수동이에요, 수동. 우리 수동태라고 할 때 passive 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 과거 분사니까 뭐야? was created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세기 가장 초반에는 이 create란 단어의 용례죠. 사용 용례는 용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의 용례는 바로 뭐였냐면 수동태 과거 분사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었어요. It's only in the 15th century that present tense and present participle of the verb began to be used. 여기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일 때는 it is that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해도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오직 15세기였다. 뭐가? present tense, 현재형이죠. 현재 시제. to create. 여기 현재 시제죠? 네, 현재 시제 to create. 그리고 현재 분사 creating. 그 단어가 누구 여러분들? 이 create라는 단어, 이 create라는 단어의 현재형과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바로 고작 15세기 정도였다는 거죠. 그 전에는 뭐였다? 이 create라는 단어가 현재와 현재 분사의 의미는 없었고 그냥 과거 수동태였다는 거죠. 과거 수동태. 알겠습니까? 창조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개념과 관계 있는 거죠. 인간과 관계없이 인간의 창의성과 관계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 자,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처음으로 도전을 받았다. 어디에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 처음으로 도전을 받고, 도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떤 이의를 제기하다, 그죠?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계몽주의죠. 이 계몽주의 시대에서 다소 전적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럼 이 개념이 뭐야? 이 개념이 바로 나왔던 개념이죠. 어디 있어요? 요거죠. 네. 자,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와 대조적으로 신적인 거, 신과 관련이 있었던 개념이죠. 이 개념이 사라진 건 언제였다, 여러분들? 도전받은 것이 르네상스 시대였고 완전히 바뀐 게 언제라고? 네, 계몽주의 시대였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라는 단어 있죠. 이것도 수능에 정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워낙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 여러분들 르네상스 하게 되면 우리가 문예부흥이라고 그랬죠. 문예부흥 이렇게 문학과 예술, 문예를 부흥하는 시대. 자, 가보겠습니다. The Renaissance was a fervent period of European cultural, artistic, political, and economic rebirth following the Middle Ages입니다. 여러분들 중세 시대 이후에, 그죠? 중세 시대는 보통 신중심 사회였죠. 신중심 사회였다는 거야. 모든 그림도 어떻게 돼? 신을 다 그렸다는 거야. 신중심이었는데 이 중세 시대가 끝난 다음에 뭐야? 인간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게 인본주의, 다시 말해서 휴머니즘이죠. 또는 문예 부흥.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대상이 다 일반적인 인간들이었다는 거야.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온 거죠. 그죠? 이거 대표적인 거죠. 모나리자. 네. 자, 오케이. 이렇게 되고 보통 14세기에서 16세기를 보통 르네상스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전 철학과 문학 예술의 재발견 시대였다. 그래서 문예 부흥 시대가 르네상스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중세 이후에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자, 그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계몽주의는 16세기에서 18세기죠. 네, 이게 지적 이동 시대입니다. 지적 이동 시대. 그러니까 어떤 그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죠. 이성과 과학을 중시했던 16세기에서 18세기의 어떤 지적 운동, 이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됐죠?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고, 이 두 개념은 수능 독해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둘 개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